7주차 아로마 테라피 기초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2에서 12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요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아로마 요법의 역사, 그리고 아로마 오일의 추출법, 아로마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개요, 에센스 오일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캐리어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러한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로마요법, 아로마 테라피란 어떤 것인가? 아로마는 향, 그리고 테라피는 요법,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요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향을 이용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정유, 에센스 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항상성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로마요법이고, 이러한 것들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요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향기는 몸과 마음과 정신, 영성 이런 데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유란 어떤 것일까요? 에센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나무나 풀, 꽃, 뿌리 이제 이런 것들에서 오일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종류도 엄청 많겠죠. 수백 종에 이르고, 효능과 효과도 거기서 일어나는 효과가 거의 이제 그 모든 증상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인체에 후입된 이러한 정유의 분자는 세포 외액, 혈액, 임파액 등의 체액을 타고 몸 전신을 돌면서 이제 비정상 세포들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이제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체외로 이제 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의학이나 피부 미용, 그리고 피부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로마 요법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에서 9천년 전 최초의 식물 성분에서 오일을 추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올리브나 아마씨, 참깨 이런 것들에 해서 오일을 추출해서 이제 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00년 전, 18,000년 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식물을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 그림이 프랑스 도르도뉴 라스코 동굴벽화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러면 이집트는 약 5,000년 전 그 아로마 오일을 최초로 사용한 민족으로 의학, 미용, 시체 봉합, 이건 미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목적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부제로. 그리고 BC 300년경 원시적인 방법이 증류법을 개발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집트 사제가 파피루스에 오일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현대 아로마 테라피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아로마에 대해서 얘기가 나면, 이집트가 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클레오파트라죠. 예, 클레오파트라가 즐겨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이제 이집트로부터 아로마 사용 방법을 배워서 더욱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리브 오일을 에센스 오일로 흡수시키기 위해 베이스 오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포크라테스는 아로마 에센스 오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료화했고, 건강 유지를 위해 아로마 목욕과 마사지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식물의 아버지로 알려진 네오파라투스는 BC 300년경에 식물학의 탐구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자스민의 향은 낮보다 밤에 더 향이 강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메갈로스는 메갈론이라고 하는 향수를 만들어서 상처 치료와 세균 감염을 줄이는 약으로 처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이집트와 그리스 영향으로 에센스 오일을 인체의 그 목욕이라든가 옷이나 침구 등에서 사용을 하였고, 로마 군인들도 식물의 효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전장에서 치료제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아로마 역사가 있는데, 실더가르트라고 하는 12세기 독일의 대순영 원장은 라벤더의 치료적 효능에 대해서 이제 저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세에는 17세기 무렵에 페스트, 아주 유명한 거죠. 흑사병. 이게 발병하자 거리마다 이게 이제 발병하자 거리마다 로즈메리, 파인, 유약 이런 것들을 불에 태워서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사병 예방을 위해서도 허브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르네상스 14에서 17세기에는 중류 기술이 발달이 되었고, 다양한 연구로 화학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에센스 오일을 광범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황제내경 하면 기원전 BC 2000년경에 황실에서 귀족 적중 중으로 식물에 대해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황제내경에. 그리고 200여 가지 이상의 식물을 혼합한 처방 기록이 남아있죠. 본초 강목 유명한 거죠. 이시진 선생님이 쓰신 책. 본초가 아니고 본초입니다. 이거 타이핑 잘못됐네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약 500년 전 의학서인 아유르베딕, 이게 이제 BC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BC 500년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자연의 조화에 맞게 치료하였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신성스러운 약물로 이제 약용식물로 샌다로드, 자스민, 로즈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였고, 베다 시대 즉 BC 이제 2000년 1500년에서 2000년부터 이제 따지는데, 이때는 식물학 서적에 의하면 샌다로드와 진저, 모략 등을 이용한 아로마 향을 민간 치료법으로 종교적 의식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는 현존하는 의학서적 중 가장 오래됐고, 리그베다에서 700여 가지가 넘는 식물과 정유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유르베다는 아타르바 베다라고 하는 그 4대 베다 경전 중에 그 한 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로마 오일 추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죠. 이제 10세기경 아랍에서 최초로 발명되었고,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을 넣고 허브를 넣고 불을 떼면 이제 냉각수가 증기가 스팀이 돼 갖고 나오면서 허브를 데워 가지고 여기에서 추출된 이런 이제 에센스 오일들이 이렇게 관을 타고 이제 나오다 보면 수증기가 이제 냉각수로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있는 냉각수로 차가운 걸 넣어주면 이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액체화 되겠죠. 액체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플로럴 워터에서는 찬 물은 이제 아래로 가고, 뜨거운 이제 가벼운 기름은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은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기름은 가벼우니까 위로 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일은 가벼운 기름은 밖으로 빼내고 물은 밑으로 빼서 이제 정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냉각 압착법인데, 이것은 차가운 상태에서 꾹 눌러서 기름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 비타민 C를 하면 레몬이나 오렌지, 버가못 이런 것들이 시트러스 계열의 아로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피 껍질의 경우는 외부에 오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껍질이 무기염류를 빼고 추출을 하고, 에센스 오일과 과즙을 그대로 두면 오일이 가벼워져서 과즙이 이제 위로 되고 위로 올라가서 뜨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작업 대신 기계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냉침법입니다. 유리관에 지방 라드를 바른 후 그 위에 꽃잎을 쭉 펼쳐 놓으면 오일은 지방이 흡수가 되는 거죠.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일을 흡수한 꽃잎은 떼어내고 새로운 꽃잎을 또 올려놓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유리판에 발라놓은 지방이 더 이상 오일을 흡수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만을 모아서 포마드, 이 알코올에 섞어서 강하게 휘저으면 지방과 오일이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추출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솔벤트 추출법.
자, 그림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